제3장 참석자 파악하기. 당신과 함께할 사람들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미팅을 설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다. 퍼실리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미팅에 참석할 사람들이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전에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완전한 초면이며 이번 한 번의 미팅을 끝으로 다시 대면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서로 얼굴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 이 미팅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이 일을 해나갈 사람들이다. 서로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이며 상당 기간 접촉을 해왔고 비교적 잘 지내온 사이이다. 구성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거나 서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다. 과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적이 있고 집단의 역학 관계를 다루는 데 소질이 있으며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우수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높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팀이다. 사전 조사 실시. 모든 집단을 똑같은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 해서는 안 된다. 집단이 처한 상황이 다르면 퍼실리테이션 방식도 달라야 한다. 집단을 주의 깊게 읽어내고 그들이 처한 환경에 맞는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아래 방법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대1 인터뷰는 구성원들에게 팀의 현재 상황과 구성원들 간 관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집단 내에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을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집단 인터뷰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제가 그다지 민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행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을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집단 인터뷰는 실제 미팅에 앞서 당신이 집단 구성원들 간의 역학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한다. 설문조사. 모든 구성원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익명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게 된다. 행동관찰. 집단의 회의 등에 참관해서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집단 내부의 개인 간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방식은 특히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팀을 퍼실리테이션 할 경우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사를 위한 질문들. 잘 모르는 집단을 만났을 때 그 집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 집단의 내력은 구성원들 서로가 어느 정도 친밀합니까? 명확한 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팀 규범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미팅 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몇 사람이 주도하는 편입니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방되어 있고 솔직합니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여주고 지지해 줍니까?
이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미팅을 끝마칠 때면 구성원들이 무언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집단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팅은 계획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진행됩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자유자재로 진행됩니까? 미팅의 진행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수정하기 위해 미팅 도중에 멈춰 본 적이 있습니까? 집단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입니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최근의 사례나 사건을 말해 주십시오. 구성원들이 개방적이지 않거나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말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 퍼실테이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그러한 결정에 대해 반대합니까? 이번 미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단과 팀의 차이점. 적당한 미팅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팀의 형성기, 포밍 단계, 혼란기, 스토밍 단계, 안정기, 노밍 단계 및 성숙기, 퍼포밍 단계에서 나타나는 팀들 간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현재 각 집단들과 팀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이란 무엇인가? 집단이란 어떤 이벤트를 치러내고 때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이들은 단지 집단일 뿐 팀이라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팀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집단이 아닌 팀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별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의 목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팀이 제정한 명확한 규칙이나 규범.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명확한 역할들과 책임들. 모든 사람이 누가 무엇에 책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확한 책임 소재. 자기 관리 분야의 지속적 향상을 강조하는 명확한 임파워먼트 계획. 팀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개별 목표를 추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은 토론에서 나 중심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팀에 비해서 집단이 구성원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고 논쟁적이게 만드는 이유이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게 되면 갈등은 좀 더 적대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집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집단 미팅 이외의 활동에서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보통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작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릴 때에만 함께하게 된다. 그렇다면 팀은 어떻게 다른가? 집단과는 대조적으로 팀은 명확하고 흡인력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다시 말하면 팀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된 명확하고 흡인력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진정한 팀의 구성원들은 팀 전체의 목표를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보다 더 중요시한다. 이것이 팀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팀은 또한 팀의 문화를 규정짓는 규범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수행한다. 집단은 경영자나 사칙과 명령에 따라서 운영되는 반면 팀은 팀원 스스로 만든 규범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된다. 팀 구성원들은 역할을 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협조적이다. 이들의 작업 활동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다. 팀 구성원들이 의견의 차이점을 보일 때 이들은 논쟁으로 치닫지 않고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직책에 주어지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팀은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으려 한다. 또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한다. 팀은 종종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자치 능력을 보여준다. 팀이 높은 수행 능력을 가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일련의 단계들이 있다. 그러나 집단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팀의 멤버십이 불변적이라는 것이다. 집단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인원들이 있어도 운영될 수 있는 반면에 팀은 보다 더 강한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사실상 한 구성원이 팀을 떠나고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게 되면 팀은 새 구성원을 용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형성 단계를 거치게 된다. 팀이 일정 기간만 지속할 의도로 조직되었건, 영구적으로 지속할 목적으로 조직되었건, 이들은 대부분의 집단들보다도 더욱 서로를 신뢰하고 개방적이게 된다. 구성원들은 협동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공동의 활동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서로의 생각과 걱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그룹이 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아니다이다. 집단에 비해 팀이 훨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단들이 팀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집단은 집단으로 남아있는 편이 더 낫다. 구성원들이 단기간 동안만 함께 일할 계획인 경우, 하나의 단순한 과제만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단지 정보 공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번 새로운 구성원들이 미팅에 참석하는 경우, 미팅에 규칙이나 익숙한 패턴이 없을 경우, 서로의 업무가 연관될 필요가 없거나 강한 흡인력이 있는 공동의 목표가 없을 때, 모든 작업이 최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독립적인 개개인에 의해 잘 처리되고 있을 때,
임파워먼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을 때, 조직 내에서 팀워크에 대한 지지가 전혀 없을 때, 리더십 스타일이 통제적이고 지시적일 때,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팀으로 구축한다면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강한 응집력과 몰입이 요구될 때, 집단이 성취해야 할 진행 중인 과제가 있을 때, 구성원의 변동 없이 오랫동안 같이 밀접하게 일해야 할 경우, 구성원들의 역할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을 때, 더 많은 임파워먼트가 집단의 효과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실시될 때, 퍼실리테이터는 팀빌딩 프로세스를 거쳐온 진정한 팀들보다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집단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경우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팀에 대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집단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논쟁적이며 효과적인 대인관계 스킬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룹이 팀처럼 활동한다. 집단이 팀이 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 할지라도 팀빌딩의 기초 원리를 취해서 구성원들이 같이 일하는 동안은 적어도 팀처럼 활동하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팀빌딩 활동들을 미팅 어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아래와 같다. 구성원들이 미팅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토론할 항목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게 한다. 집단 내에서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규칙을 만들어서 이를 게시하고 구성원들이 효과적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집단에서 만들어낸 모든 행위 계획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에 대하여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 갈등 상황을 조율하는 방법,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역기능적인 행위 다루기 등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팀 행위를 훈련시킨다. 프로세스 점검 실시 및 피드백과 평가 메커니즘의 구축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미팅에서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스스로 책임을 갖게 한다.